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미혜 휴먼아지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봐야죠. 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총 2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상용직으로 접수 마감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기획자 1분을 모집합니다. 12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주시게 될 거고요. 접수 마감일은 3월 14일까지로 아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립미술관 시설견학 안내원 1분을 모집합니다. 12개월간 근무해 주실 계약직이시고요. 접수일은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를 방문하셔서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사무행정직으로 근무하실 2분을 모집합니다. 상용직이시고요. 접수 마감은 3월 21일까지로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여행관광통역 안내원 30분을 모집합니다. 영어 부문 5분, 중국어 부문 25분으로 1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게 됩니다. 사전에 교육이 제공된다고 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3월 31일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거나 관광사업팀 서울도보관광사무국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왔고요. 오늘 취업 정보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는 대기업 공채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접하실 수 있는 중견 기업들의 공채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1,009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취업 목표 기업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6.9%가 중견 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기업이 12.7%, 기업 및 공공기관이 12.7%로 응답하였으며 기업의 형태는 상관없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총의 21.9%였습니다. 또 다른 설문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취업 준비와 성공률 간의 상관관계를 대해 알아보고자 취업 준비 기간 중 가장 많이 지원했던 기업의 형태, 기업의 규모는 어떠한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대기업이 25%, 중견기업이 23%로 낮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앞서 설문 결과에서는 중견기업이 많이 선호가 되었는데 실제 작년에는 중견기업의 지원 규모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대기업에서 지속적 채용 계획의 인원을 축소하면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구직자분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올해 중견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건 설문조사 형태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견기업의 인기가 높군요. 대기업보다도 중견기업을 가려는 구직자들이 많아요. 네. 예, 의외입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채용에 있어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미리 좀 알고 와야 될까요? 네, 실제 구직 준비 과정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공채 모집 기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최종 합격한 후에 종적을 감추는 지원자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시에 지원하였고 모집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비교적 전형 일정이 짧은 중견기업이 최종 합격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이후 합격 소식을 듣고 중견기업 측에 통보가 없이 그대로 종적을 감추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공채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 채용 전형을 시작하는 것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의 공채 전형은 상반기는 3월부터 하반기는 9월부터 시작이 되며 중견기업은 그 시점에서 1개월 혹은 1개월 반 뒤에 본격적인 공채 일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입사 지원 시에 좀 더 신중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입 준비 시에 점수대별로 경쟁률을 고려하셔서 A, B, C, D 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듯이 취업에 있어서도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최종 합격 후에 비로소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보면서 입사 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입사 지원을 하여 확신을 가지고 입사하시는 것이 훨씬 큰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전략이네요. 대학 입학처럼 취업도 나는 한 군데 되면 가고 안 되면 또 그 다음 하고 이게 아니라 전략을 이제 기간이 다르니까요. 네. 대기업은 어디를 쓰고 다음 단계로 2단계는 중견기업은 어디로 가겠다 이런 걸 전략을 세워놓으면 훨씬 좋겠군요. 자, 오늘은 이제 중견기업 취업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대표적인 중견기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중견기업에 대한 소개와 공채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한국 콜마입니다. 1990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을 택하면서 창업 이후 연평균 20% 이상씩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기도 합니다. 2015년 총 매출을 1조 원을 바라보는 K-뷰티 열풍의 주역이기도 한 기업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 아마 급격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던 기업들을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LG생활건강의 더 페이스샵, 토니모리, 미샤, 내추럴 스토리 등 국내 브랜드는 물론이고 로레알, 록시땅, P&G, 화이자 등 해외 브랜드 또한 아메이, 애터미 등의 모든 유명해진 제품들이 사실은 이 한국 콜마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곳에서 신입과 경력직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들 중에 30%가 연구 인력 비중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채용에서도 R&D 연구 인력에 대한 채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11개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전역에 모아 통합기술원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니 아마 근무지도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 콜마의 정식 2016년 상반기 공채는 종료가 되었으나 현재 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채를 지원 접수받고 있고요.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1일 금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한국 콜마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학점 관리와 독서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낮은 학점은 성실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기준 학점 이상자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꾸준한 독서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핵심 가치인 사성오행을 알고 실천하는 지행합일 인재가 한국 콜마의 인재상인데요. 특히나 겸손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겸손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인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마 북스쿨 KBS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고 경영자부터 신입사원까지 매달 한 권 책 읽기 문화를 통해서 매년 6권 이상의 독후감을 등록하고요. 독후감에 대한 실적은 점수로 매겨져 승진 시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K-뷰티 열풍으로 이미 유명해진 회사이죠. 한국콜마. 근데 상반기 공채가 종료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접수한다는 거는 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원래 예정되었었던 연구개발직 외의 경영직이나 마케팅직에 대한 부분은 접수가 끝났고요. 네. R&D에 대한 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그 중견기업 가운데 한국콜마를 첫 번째로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건가요? 네. 한국콜마는 KSR이라고 해서 콜마 셀프 리코멘드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승진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되면 스스로를 인사팀에 추천하여 승진을 돕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네, 아마 이러한 기업 문화를 고려하셔서 중견기업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분명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1회 CEO와 전 직원이 우보 천리 행군을 실시하면서 스스럼없는 소통 문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창립 초창기부터 출산 장려 수당을 시행했고 월차 반차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첫 도입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산 수당은 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취약 전 2년간은 유치원과 학원비에 대한 일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씩의 효도 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대기업과는 다른 중견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한국 콜마를 보니까. 예, 또 다음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다음 기업은 LG 계열사 버만 판토스입니다. 버만 판토스는 지난 2015년 LG 상사에서 인수된 이후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11월에는 LG전자 물류기업인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하였습니다. 사실상 LG그룹의 유일한 물류회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업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이로지스틱스의 2014년 매출액은 6,749억 원이었고 버만 판토스의 2014년 매출액은 1조 9,372억 원이었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한 버만 판토스의 2015년 지난해 매출은 약 3조 원에 육박했다는 전망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외 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경영이 더해지면서 버만 판토스의 몸집은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만 판토스에서 신입사원을 공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물류 영업과 물류 영업 지원 두 분야입니다. 우선 물류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업은 화주로부터 물량을 유치하고 고객사를 관리하는 활동이 주로이며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영업 기획, 마케팅 활동, 그다음에 원가 협상 특송 영업, 내수물류 영업, 전자 영업, 화학 영업, 프로젝트 영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영업 지원은 영업에 필요한 서류 작업과 지원 업무로 해상 선적, 항공 운송, 내수 물류 지원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버만 판토스는 현장 물류 지식인 양성을 위하여 물류대학 교육을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일반 과정과 컨설턴트 과정, 리더 과정 3개로 나누어서 내부 전문가로 진행하여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입 지원자인 경우에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따로 우대사항은 아니지만 입사 후에는 물류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강의와 노하우를 지원을 해주는 점도 매우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류 쪽도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죠. 네. 요즘 뭐 택배 물량 이런 거 늘어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견기업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콜마와 버만 판토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 밖에도 많은 중견기업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네. 보다 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소개해 주시죠. 네, 중견기업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매우 강하지만 사실 어떤 기업이 중견기업인지 알지를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견기업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대표적 사이트는 바로 중견기업 정보마당입니다. 중견기업 정보마당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와 현황, 중견기업의 채용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 생각나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나도 직장인이라는 그 말의 줄임말인데요. 카페 메뉴 중에서 700대 중견기업 리스트가 산업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간단한 기업 정보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2016년 일정을 정해지진 않았으나 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인 희망이읍 기업 탐방과 중견기업 바로 알기 특강 일정도 이 카페를 통해 공지되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루트 등 각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히든 챔피언 혹은 중견기업 전문관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현황과 주요 사업, 그리고 직무 분석은 물론이고 과거 채용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아마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앱으로도 내용 바로바로 전화기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구인구직 정보, 오늘은 중견기업 공채 정보,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의 휴먼 아지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